신규 확진자 수가 62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22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지난 보름간의 추이를 보시죠. 정부는 하루 37만 명 정도가 되면 정점을 찍고 잦아들 거라고 했는데 그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선 이제는 환자 수를 예측하는 게 무의미한 지경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사망자 수도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입니다. 오늘 정부가 밝힌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429명입니다.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262명이 숨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중환자 병상이 모자르는 상황이 되면서 그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선택해야 돼요. 회생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주지 않는 거죠. 정부는 중환자 병상을 65% 정도 쓰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차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중증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미리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다른 기저질환 때문에 중환자 병상을 계속 차지하고 계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낮지만 상태가 나빠져 숨지는 속도는 델타 변이보다 더 빠릅니다. 사망자 상당수가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감염된 고령층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안중 환자들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집계가 되는 것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고위험군에 먹는 약을 집중 투약하고 빈 병상을 지금보다 더 빠르게 찾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합니다. 이대로라면 지난 연말 겪었던 병상 부족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보험, 그다음 기존 질환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와 방역 조치, 그리고 치료를 우선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일 거리 두기를 더 풀 전망입니다. 사적 모임 인원을 8명으로 늘리는 건 확정적이고 영업시간을 밤 12시로 1시간 더 연장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신규 확진자 62만 명 중 7만 명은 지난번 집계에서 누락된 것이고 사망자 429명의 절반 이상은 숨진 지 사흘 넘게 지난 경우였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어제 전 세계 신규 확진자의 4분의 1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 상황까지 왔는지 분석이 좀 다릅니다. 정부는 동네 병원 검사로 숨어있던 확진자가 대거 나온 거라고 합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너무 성급하게 방역을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병원.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건물 밖까지 줄을 섰습니다. 검사를 받은 10명 중 6명꼴로 양성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양성 나오셨어요. 오늘부터 자가격리 들어가시고 보건소에서 이제 문자를 받으실 거예요. 월요일에만 7만 명이 동네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규 확진자의 15%로 정부 예측치 5%의 3배에 이릅니다. 정부는 신속 항원 검사로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잘못된 정점 예측과 방역 조치 해제를 문제로 꼽습니다. 실제 정부는 1월 말엔 12만 명, 2월 초엔 17만 명, 지난주엔 최대 37만 명을 정점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나흘 만에 확진자 170만 명, 일 평균 확진자는 42만 명에 이릅니다. 방역 정책이 변한다라든가 또는 그 신속 항원 검사와 같은 여건이 변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방역 조치는 계속 풀었습니다. 1월 중순 사적 모임 인원을 6명으로 늘리더니 한 달 뒤엔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지난 5일엔 11시까지 연장했습니다. 방역 완화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 변화를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주시고. 이러는 사이 의료 현장은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동네 병원엔 평소 3배에서 4배의 환자가 몰리고 의료진은 행정 절차와 서류 업무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이름이나 주민번호나 연락처만으로 해서 신속하게 입력하고 환자한테 통보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료 시스템부터 당장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학생들 걱정과 설렘을 안고 개학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 우려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아 보입니다.
100명이 확진된 학교도 있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하나둘 나옵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이틀 동안 학생과 교직원 100명이 확진됐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감염에 2개 학년은 원격 수업으로 돌렸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확진 소식에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가 임의로 안 보냈던 적은 있어요. 불안하죠. 근데 계속 안 보낼 수 있는 게 또 방법은 아니니까. 또 다른 학교의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줄을 서서 PCR 검사를 받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형 PCR 검사소입니다. 재학생의 약 10%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나머지 학생들도 선제 검사를 받는 겁니다. 이번 달 첫 주에만 27만 명, 지난주에는 33만 명의 학생이 확진되면서 개학 이후 2주 동안 약 60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과거와 달리 확진자가 몰려있는 학급이나 학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등교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차이가 납니다. 비수도권은 92%가 전면 등교를 했지만 수도권은 84%에 그칩니다.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갑자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혼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로 학생들은 주 2회 검사를 하지만 숨은 감염자에 대한 불안도 여전합니다. 전복기가 있다 보니까요. 음성이어서 나왔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또 양성으로 확진되면 저희 아이들도 감염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들이 좀 불안해요. 확진돼 격리 중인 교직원이 서울에서만 7,3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예비 인력은 절반도 안 되는 등 학교의 구인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 확진자도 많아진 걸로 추정됩니다. 증상이 있거나 자가진단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검사를 기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현상을 보며 이성과 감성이 부딪힙니다. 이들 때문에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건 문제인데 당장 생계 문제로 검사를 안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목감기약은 지금 다 품절 상태거든요. 요즘에 부쩍 늘었고 감기약이 좀 이제 품절일 정도로. 약국마다 감기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상비약을 사러 온 손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침이 난다, 약을 달라. 본인은 코로나 확진은 아닌데 그냥 목이 아파서 산다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전화를 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증상이 있어도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는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아진 겁니다. 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환자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열도 안 나고 호흡기 증상도 없다고 해서 들어와 봤더니 환자가 열이 나고 목 통증이 있고 딱 전형적인 코로나 증상이에요. 못 들어오니까 검진만 했다. 미안하다. 특히 당장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일부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이 확진 판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려도 딱히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고 하니까 만약에 코로나에 걸려도 이제 정부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굳이 뭐 해야 될까. 확진자들이 맘 놓고 쉴 수 없는 여전한 분위기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일을 쉬게 되면 직장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이 하지 않더라고요, 검사를.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폭증하면서 최대 24만 원이던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어제부터 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